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12월 4일 수요일 퇴근길 영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영상을 사실은 하나 찍었는데 좀 무거운 내용이어서 사실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퇴근길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이것 또한 좀 무거운데요.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언급을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계약 해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날은 다가오고 잔금은 쳐야 되는데 주변 시장은 너무 안 좋고 공실이 불보듯 뻔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잔금을 치르자니 대출 이자도 걱정이 되고 관리비도 걱정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돈도 적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더 끌고 가느니 여쯤에서 차라리 정리를 해버리면 어떨까? 계약 해지를 하면 어떨까? 계약 해지를 한다고 하면 시행사에서는 그냥 당연히 해주는 건가? 좀 복잡합니다. 참 이런 계약 해지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이렇게 이 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씁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미리 잘 살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계약할 당시에는 몰랐겠죠. 다 기대와 희망으로 이렇게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입주할 때 보니까 굉장히 처참한 상황입니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돈의 논리가 많이 작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업 시행을 합니다. 근데 분양이 뭐 8, 90% 입주할 때쯤 돼서 8, 90%가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서 잔금 날짜를 정해줘서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내라라고 입주 안내문을 다 돌리고 잔금이 안 들어오면 뭐 연체료를 물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잔금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잔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업 시행자라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계약을 차라리 해주해 주면 어떠느냐라고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 시행자라면 이제 이게 당장 해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또 뭐냐면요. 보통이 지금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하게 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착신데요.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은 무이자 융자로 진행이 됩니다. 이 무이자 융자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공짜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공짜가 아니고 중도금의 대출에 대한 거는 100% 분양받은 사람의 신용으로 자설을 해서 은행에서 분양받은 사람을 보고 판단해서 중도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이라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시행사에 돈을 넣어줬습니다. 시행사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사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은 그냥 무이자 융자로 해준다고 했으니까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신용이고 나의 것입니다. 단 중도금이 무이자 융자라고 한다는 것은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시행사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자를, 중도금에 대한 그 이자를 분양금 속에 마진으로 녹여서 이미 책정해 놓고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 시행자가 제가 계약을 해지해 주고 싶어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여서 많지 않아서 해지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지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에서 이 중도금 받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중도금 받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행사가 대납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만 해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계약금 10% 부분을 냈고 이 계약금 10%를 포기하기 때문에 야, 네가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사업 시행자가 계약을 해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어찌 보면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회피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한다라고 판단을 한 시행사라면 내가 당신이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그 계약금 10%를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해 주면 내가 이 물건을 다시 분양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얼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계약 해지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도 상황이 똑같습니다. 사업 시행자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에서 분양이 100%가 되었어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들이 처음에 분양 완판이 되어서 환호성을 치고 해외여행을 가고 벤츠를 알아보고 요트를 알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잔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이 부분이 사업 시행자도 똑같이 어렵게 됩니다. 이제 마진에서 까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사실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 시행자인데 제가 굉장히 이해타산에 밝고 저 하나만 살면 그만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당신은 계약금 10%를 냈고 중도금을 당신 손으로 가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자설을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대출서리 내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사인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계약은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간 경우에는 절대 해지가 안 됩니다. 무작정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돈을 안 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재산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낼 돈도 없고 나는 처음부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단기간에 투자로 하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이 돈을 잔금까지 내라고 하느냐, 나는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재산이 없고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사람 같으면 사업 시행자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재산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 칠 방법이 없습니다. 간단히 따져서 당신이 계약금, 중도금까지 다 내서 정상적인 계약 절차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잔금을 내라. 잔금을 안 내면 당신 재산에 압류하겠다라고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죠. 무겁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 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계약금 10%를 포기하게 되면 정리가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분양은 잘 되지만 임대가 안 맞춰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분양 때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분양 대행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근데 건물이 다 지어져서 임대를 맞추게 될 때는 분양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0.9% 내외에서만 주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굉장히 수동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합니다. 자기 부동산 하나 차려놓고 오는 손님 기다렸다가 손님이 찾으면 여러 군데 중에서 보여주고, 그 중에서 부동산 수수료 많이 준다는 사람 것을 먼저 맞춰서 임대를 해결해 줍니다. 스스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금 10%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 부동산과 딜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내가 계약금 10%를 치른 상태인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수수료를 당신 분양 받을 때만큼 넉넉하게 줄 테니까 조금씩 시작을 해보세요. 제가 제 계약금에서 반만 저를 주시고 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가져가시면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요렇게 던져볼 수는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최소한의 계약금 10% 중에서 절반은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되고 이것도 계약이 좀 더디가고 부동산에서 연락 오는 게 적고 아무런 콜도 안 온 상태라고 치면 이 비율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어차피 포기할 생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딜을, 이 정황을, 시장을 잘 봐야 됩니다.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동산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지금 상황을 해보면서 참 이렇게 야비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부장 대행도 하고 사실은 중개법인도 하고 있고 부동산도 많았을 때는 4개, 5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참 야비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이 분양이라는 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들 계약금을 다 포기를 시키면 그게 다 부동산의 수익이 됩니다. 야비하죠. 그렇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분양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냅둡니다. 사업 시행자가 할인하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엄청 많이 줄 때까지 신경도 안 씁니다. 야비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죽어야 됩니다. 분양 계약자가 죽어야 되고 사업 시행자가 죽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돼야만 뭔가 해결점이 나옵니다. 참 야비한 시장입니다. 이 돈의 논리는 굉장히 야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이스할 때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초이스할 때 그냥 분위기만 좋게, 느낌만 좋고 크고 어떤 호재만 믿고 환상만 보고 비전만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양할 때 분양 당사자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 한마디라도 했나요? 여기는 안 좋습니다. 여기는 사지 마십시오. 여기는 뭐 이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좀 이 부분 리스크에 대해서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한마디나 했나요? 여기는 뭐가 좋고 뭐가 들어오고 어떤 호재가 있고 이게 호재가 생기면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다 좋은 이야기. 이거 하면 한 달에 얼마가 생기고 어떻게 되고 안 맞춰졌을 때, 안 됐을 때의 이야기는 단 한 번이라도 분양을 하면서 반영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인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다 제 탓입니다. 내 탓이고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모르면 누군가에게 속고 누군가에게, 사실은 속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사람들이 사기를 굉장히 뭐 광범위하게 보지만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고 내 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나는 처참해지고. 제가 맨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취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도 이렇게 퇴근길에 가면서 마음이 잔잔합니다. 사실은 저거는 분양 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안 하고 싶고, 좀 더 제가 능력을 좀 더 키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가는 구조로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조금 이렇게 마진이 줄어들더라도 정말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같이 가는 거. 대신 이 분야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물건을 만들고 정말로 누가 봐도 이렇게 임대가 잘 맞춰지는 건물, 찾을 수 있는 건물, 그거를 구비를 해놓고 이렇게 다 윈윈할 수 있는, 지은 사람도 좋고 산 사람도 좋고 임대로 들어온 사람도 만족하고 이런 건물,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차라리 참 삶에 제가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기를 한번 겪고 나서 이렇게 다시 이 분양시장을 보고 또 이렇게 어려워진 지식산업센터 시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이. 날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4시 반에 일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창조주를 바라보고 나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부딪힙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정말 날마다 부딪혀요. 어디까지 그러면은 책임을 져요? 물론 제가 다 책임지고 제가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제가 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이라도 제가 이제 오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조심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좀 힘들게 계신 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여력이 된다고 하시면 참 뭐라고 드리기가 좀 그래, 얘기하기가 그래요. 그래도 여력이 되고 감당하실 수 있다고 하면 등기를 치고 버텨봐야 됩니다. 최대한 이자 비용만 나올 수 있게 임대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버티고 가면 최소한 내가 들어간 금액만큼, 손해본 만큼은 보존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이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사실 저 예전에 이렇게 계약 해지해서 계약금 날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어가서 1억 3천만 원을 2008년도에 분양해서 날려봤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알고 계시고요. 또 이런 전차로 인해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상이 길어졌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